정년 연장해서 만 60에서 만 65세로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 정년 연장을 혜택 받는 사람들은 공무원들, 그리고 공기업 다니는 사람들, 직장인 10명 중에 한 1명 정도 혜택을 받고, 대부분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보면 거의 맞을 겁니다. 실제로는 49세쯤 되면 회사에서 내보내는데요, 법정 정년 65세? 그게 뭐 큰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냥 직장을 다니고 있는 중년의 평범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바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일찍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 빈곤이 안 없어지죠. 정년까지 무사히 다니는 게 가장 중요한데, 뭐 무조건 버텨야 된다, 납작 엎드려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10명 중에 1명 정도만 정년까지 가고 9명은 그저 내몰리는 게 현실이죠. 뭐 저성과 프로그램 만들어서 1차, 2차, 3차 진행하고 제발로 나가게 만드는 거죠. 실현 불가능한 목표, 고립된 위치, 말도 안 되는 일, 이런 걸 시켜서 고립, 공포, 불안을 느끼게 하고 알아서 나가게 합니다. 대기 발령 보내고 고립된 공간에 있고 우편물 분류시키고 명함 10개 얻어오기 이런 거 시키고 감당 못하게끔 하죠. 저 이제 일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개발 회사의 과장이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저에게 나가서 전단지 3,000장을 돌리라고 해요. 그거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5,000장을 돌리라고 시킬 거고, 거래처 100개 확보해 오라고 하고, 사실상 나가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죠. 회사의 사무실하고 상관없는 저 지하에 있는 먼지 풀풀 풍기는 그런 이제 공간에다가 책상 갖다 놓고 이상한 일 시키는 거예요. 뭐 그런 소설들 되게 많이 봅니다. 나름 되게 잘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 두 번 삐걱거리고 난 다음에 저기 이제 저 아래로 추락한 거예요. 나가라는 이야기죠. 청소 시키는 거예요. 허드렛 일 시키고 나가라고 대놓고 그렇게 하는데 버티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저도 이제 그러한 이제 시기를 겪었죠. 부끄러운 얘기인데 작년에 한 9월에서 한 12월까지 그랬었습니다. 이제 저를 잘 아는 이제 고참은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너는 자리가 2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고 지하 1층에도 있고 하다가 나중에는 네 자리가 복도까지 밀려났잖아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냉정하게 얘기해보면 복도까지 밀려난 게 아니라 화장실까지 밀려났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면, 회사의 건물에 화장실에 들어가면 저도 모르게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왜냐? 제 그 이제 화장실 공간 안에서 변기 닦고 바닥 닦고 제 유리 이제 청소하면서 이렇게 해도 내가 버티고 있는 게 감사한 거다, 고마운 거다 라고 생각하며 지냈었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참 지금이야 이제 지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였던 때는 2024년 9월에서 12월까지는 이런 얘기를 못했죠. 지나왔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고, 지금은 남의 이야기처럼 말합니다만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장 생활의 승리자는 정년까지 가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 나중을 준비해야 되고 언제든지 퇴직 후의 삶은 다가오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더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4년 9월에서 12월 사이에 저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선배들에게 이제 많은 조언을 구했었죠. 그랬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손으로 사표를 쓰지 않는다. 오늘도 출근하면 무언가 할 일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며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참 편하진 않은데, 쉽진 않은데 그래도 해보려 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질구질하게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고. 저에게 이제 그 말을 했던 회사 동료가 있었어요. 전 직장에서 한 16년 가량을 같이 지냈던 사람인데 아주 가깝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깝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랬던 이가 저에게 가장 모멸감을 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가라는 이야기죠. 대놓고 구질구질하게 왜 그러고 있냐고.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멘탈이 1도 무너지지 않았는데, 나름 가깝고 나름 자기도 전 직장에서 그와 똑같은 경험을 하고 회사로부터 밀려나서
나와야 됐던 상황을 겪었으면서 저렇게 얘기할 수 있나? 사람은 참 이기적인 동물이고 잔인한 동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게, 자기도 똑같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으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저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게 참 화나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죠. 사실 그때 현타가 제일 많이 왔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괜찮았었는데. 그리고 이제 저보다 훨씬 이제 나이 어린 30대 중반의 여자 직원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고무장갑 끼고 왁스 뿌리면서 제일 먼저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좀 반성도 되고 좀 이렇게 자신감도 얻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많이 그랬죠. 꼴에 나이 먹었다고, 꼴에 사회생활 좀 했다고, 내가 어떻게 청소를 하지, 내가 왁스를 어떻게 뿌리고 어떻게 내가 변기 청소하지, 이런 마음이 막 들었었는데, 그 30대의 젊은 아가씨가 그 상황이 되니까 제일 먼저 고무장갑 끼고 들어가서 청소를 하더라는 겁니다. 화장실 청소를. 그거 보면서 제가 반성 많이 했습니다. 저렇게 젊고 저렇게 이쁜 젊은 여자 직원도 꺼리낌 없이 하는데 나는 뭐라고, 네가 뭐라고, 체면 따지고 주변 눈치 따지고 남의 시선 따지고 그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에 와서는요, 그런 경험들이 되게 소중하고 감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때문이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저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 아주 큰 약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약이 된다고. 나의 멘탈을 좀 더 굳건히 강하게 만들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체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시야가 좁을 수 있고 회사의 조직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누군가는 저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창피하고 부끄럽게 말이야 그렇게 버텼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했냐, 아직 내가 좀 더 할 수 있고 내가 좀 더 노력해서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회사의 조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미련이 남았던 겁니다. 마지막 미련 말입니다. 그걸 해도 안 된다 라고 제 스스로 판단하고 제 스스로 겪고 나면, 그러면 두말 없이 나가겠는데 아직은 아니겠다, 아직은 못 나가겠다, 아직은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버텨서 좀 더 회사에 기여하고 돈 벌어주는 놈이 되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를 버텼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또 유사한 일을 겪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제 스스로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싶고 어떻게든 좀 더 분발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조직의 회사에 분명히 보탬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 그때 나가지 않고 버텼던 것 같습니다. 되게 부끄러운 이야기죠. 창피한 이야기고 한데 그런 경험들이 저를 좀 더 성장하게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성장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해서 분발해 볼 작정입니다. 이상입니다.